경기도 가평으로 드라이브를 나왔는데 뭐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해도 정말 아반떼를 가지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청평면은 구름이 많아요. 이후에도 구름이 많겠어요.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더울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좋음이고 오후는 보통이에요. 근데 좀 웃긴 게 온도 얘기할 때 20도에서 25도 그 너무 좀 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20도랑 또 25도는 또 확 틀린데 약간 좀 안전빵으로 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녀석이. 그죠? 자, 안녕하십니까, 도이브로입니다. 저는 지금 아반떼 7세대 아반떼 CN7 모델과 함께 벌써 한 5일 동안 이 녀석과 함께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볼 때는 또 아반떼를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출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실내를 말씀드리면 실내는 정말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반떼를 타고 있나? 진짜 내가 이 실내가 진짜 아반떼 실내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아반떼에 어울리는 실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실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반떼 실내 중에서 저는 정말 아반떼 실내를 정말 신경써 잘 만들었다는 부분이 이 재질이 있죠. 이 재질이 패브릭이에요. 패브릭에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에어벤트 있죠. 송풍구, 이 송풍구 라인 세 줄이 그대로 쫙 따라가 있어요. 이 부분이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손잡이가 좀 내려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뭐 아주 편안하게 와닿진 않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손잡이가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라인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을 할 때 도어를 열린다든지 뭐 사이드미러를 조절한다든지 뭐 도어를 오픈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작 편의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 자체가. 하지만 이게 손잡이 여기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여지다시피 이제 이 세 줄 있죠. 이 세 줄이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는 이 부분 자체가 이런 퀄리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특히 이제 6세대 뭐 삼각대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정차시거든요. 진짜 조용해요.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건 아니지만 핸들에서 진동이 아예 안 올라와요. 진짜 기어 노브에서도 진동이 안 올라오고, 이게 저속에서 주행할 때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놓은 소음도 많이 안 올라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근데 외부에서 이런 도어 트림 이쪽으로는 약간 좀 소음이 좀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반떼니까 이 녀석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근데 그냥 악셀링을 있잖아요. 악셀을 깊게 밟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은 엔진 회전음이 좀 거치게 느껴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급가속, 악셀링을 했을 때는 좀 거친 엔진의 회전 질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 한 반 조금 안 되게 그냥 좀 밟으면서 주행을 했을 때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반떼에 적용된 미션 자체가 IBT지 않습니까? IBT. 그러니까 IBT가 무단 변속기에서 그 변속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오토 미션의 변속 느낌을 조금 인위적으로 느껴주게끔 만든 게 이제 IBT 무단 변속기인데, 미션 자체가요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저속에서 이렇게 지금도 시속이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악셀링을 그냥 부드럽게 가져가잖아요. 부드럽게 가져가주면 물론 가속은 정말 천천히 됩니다. 가속은 아주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만큼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지만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내가 약간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나라는 잠시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IBT 미션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연비도 정말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19km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속 한 90 정도로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처럼 막 좀 노면의 충격 같은 것도 흡수가 나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량이 워낙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에 대한 흡수 자체는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묵직한 승차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통통거리는 건 있지만 운전자한테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줄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차 자체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전에 느꼈던 아반떼보다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핸들링은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국산차 아반떼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 계속해서 5일 동안 이 녀석을 만나면서 느껴진 부분이, 통합으로 디자인된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시인성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특히 이 전자식 계기판 자체가 이 디스트 클러스터가 10.25인치이다 보니까 되게 귀엽습니다. 이 녀석하고 소나타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서라운드 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반떼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솔직히 뭐 서라운드 뷰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차체 크기가 워낙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각대보다는 조금 많이 커졌어요. 삼각대보다는 차량의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아반떼를 주행하셨던 분들이 이번 신형 아반떼를 타게 되면 차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골목길을 갔을 때 굳이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그런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뭐 아반떼 이 사이즈를 가지고 주차하는데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차량의 옵션을 떠나서 운전에 대한 그 실력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있잖아요. 이 그립감이 나름 두툼해요. 그러니까 특히 현대자동차 치고는 많이 두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립감의 만족도는 아주 좀 좋습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 주행을 할 때 안락함이나 아니면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훌륭하다 그렇게 느껴지긴 힘들지만, 그래도 뭐 시속 120, 130에서도 이렇게 뭐 차체가 떨림이 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아도 그렇게 막 불안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좀 이런 살짝 코너에서도 움직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전에 아반떼에 비해서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훌륭해졌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되게 차선을 옮기고 싶은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향대로. 오른쪽의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또 뾰족하게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뾰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방향지등을 켰을 때 사이드미러 디자인 때문에 되게 차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은 후측방 모니터는 없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없다 보니까 뭐 클러스터에서 뭐 소나타나 그랜저처럼 클러스터에서 이제 카메라,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카메라로 화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각지대 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경보 자체는 뭐 아주 요즘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잘 만드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요.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되고 있고, 또 이 사각지대 경보 자체 그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두 개가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느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옆에 차량이 있다 보면은 그 경고가 되는 그 색상 자체가 빨간색으로 딱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안전에 대한 시인성이 훌륭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 사이즈 때문에 주차 걱정도 없죠. 더불어서 이제 뭐 연비도 좋고, 물론 출력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엄청 답답한, 예를 들어서 소나타 DM8 2.0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답답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보다는 잘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0 가솔린 엔진에 대한 그 답답함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얘는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죠? 아스팔트 길이 깔린 지가 얼마 안 된 도로기도 하지만 정말 타이어의 노면 소음은 진짜 많이 거슬러줘요. 깊이가 쑥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손 하나가 쑥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손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높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이 조절을. 굳이 이 컵홀더 높이 조절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별로 감흥 없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 일단 근데 이 기어 노브 위치 그립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러고 오른손으로 딱 암레스트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기어 노브를 잡고 왼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딱 주행을 했을 때 시트도 편안합니다. 나름 편안한데, 전보다는 사이드 볼스터가 좀 커졌어요. 전보다는 사이드 볼스터 좀 커졌지만, 그래도 고속에서 코너링을 했을 때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브레이크 자체도 제동력이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쫀득쫀득하게 막
팍팍 뜨는 그런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스무스하게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들지만 제동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을 정도, 큰 불만은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차량의 전고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범퍼 쪽 디자인도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죠. 공기저항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연비의 향상을 위해서 이 차체의 그 범퍼와 지면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턱이 좀 높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밑에 범퍼 좀 긁히는 거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턱을 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범퍼 밑에 쪽을 좀 긁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고를 하셔서 주행을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음성 인식 한번 해볼까요? 음성 인식. 자, 음성 인식은 여기 스티어링 휠의 왼쪽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말씀하세요. 강남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종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훌륭합니다. 아반떼에서도 이런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 대단하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창문을 열어 하면 창문을 열어줍니다. 과연 이 녀석은 창문을 열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창문 열어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에서는 뭐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음성인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아반떼다운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도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공기청정기 틀어줘.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건 되네요. 그렇죠? 이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옵션면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입 소형 세단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옵션면을 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제가 A클래스 세단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없습니다. 특히 이제 2열 같은 경우도, 물론 아반떼도 이제 2열 컴포트2라는 옵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벤츠의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뭐 2열에 옵션이 없죠. 정말 공간선도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게임이 안 되고, 제가 BMW E3G 그랑코페도 타보고 A클래스도 타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녀석들이 아반떼보다 좋은 거는 파워트레인밖에 없어요. 파워트레인. 그 1,500만원이 비싸다는 게 파워트레인과 뭐 차량의 움직임, 차량 주행에 관련된 기본기 정도만 차이가 있지, 솔직히 뭐 승차감이라든지 연료 효율성, 뭐 편의 옵션 기능, 공간성 이런 거 봤을 때는 다른 뭐 수입 브랜드 소형 세단들은 절대 이 녀석과 견줄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이 온 것 같습니다. 품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좀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재질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너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 반절 좀 켜볼게요. 자, 지금 반절 켰습니다. 자, 80km 구간이라고 하니까 자, 속도를 점점 줄여주고 있습니다. 딱 80에 맞추죠. 이 카메라도 인지해요.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는. 야, 아반떼 씨. 근데 살짝 계속 느껴지는 게, 아무리 아반떼를 하더라도 이 HUD가 없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HUD까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런 터널 아니나 야간에 주행했을 때 이 앰비언트 감성, 와 대박. 이 앰비언트 퀄리티만 봤을 때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네시스나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는 너무 좀 무드등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무드트림 밑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앰비언트가 이렇게 이 정도로 도드라지지 않아요. 더불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앰비언트 라인, 이 라이트 재질 자체가 너무 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늘 그랜저의 앰비언트를 보면서 표현하는 게 야광 팔찌 같다, 그죠? 근데 진짜 너무 앰비언트다운 앰비언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지인들을 많이 태워져 있습니다. 지인들이 이 옆에 탔을 때 다들 이랬어요. 와, 야, 이거 아반떼 맞아? 아반떼 맞아? 얼마 전에 삼각대 오너분이 이걸 탔을 때 정말 그분은 제대로 현타가 왔어요, 진짜. 지금도 살짝 조금이 약간의 코너인데도 정말 차선을 너무 잘 읽어줘요. 너무. 아반떼를 가지고 반절 주행을 했을 때 이 좀 느껴진 다가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 가격대가 있는 만큼 반절 주행이 좀 당연하다듯이 느껴져요. 당연하다듯이. 소나타나 그랜저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당연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아반떼가 이 정도를 해줬을 경우는 진짜 되게 고마워요. 되게 아반떼가 이 정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아반떼 N9 그리고 아반떼 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부족했던 파워트레인 성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델들도 나오고, 더불어서 이제 아반떼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이 단종이 되면서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그 녀석을 대체하는 차종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 차량들이 가장 기대가 돼요. 많은 분들도 아반떼 N9과 아반떼 N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밸런스나 기본기, 이 플랫폼을 느껴봤을 때 파워트레인의 그런 퍼포먼스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 엔트리급 차체에서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는 아반떼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 소형 시장이나 준중형 시장 자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아반떼가 앞으로의 그런 변화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대한 시작을 남들보다 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 같아요, 아반떼가. 그래서 실제로 아반떼를 지금 구입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아반떼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선택이고 대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약 한 330km 정도 타면서 도심주행 50%, 고속주행 50%였습니다. 연비주행은 안 했어요. 따로 이렇게 뭐 연비 컨트롤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래도 14 정도 나왔습니다. 14 정도. 나쁘지 않은 수치죠.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 한 19 후반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좀 잘 컨트롤하면은 20까지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정도 연비, 가솔린이지만 이 정도 연비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IBT 미션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5일 동안 아반떼를 타면서 가장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옵션은 바로 선루프입니다. 선루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거치하기 위해서 이제 선루프 쪽에 교체를 해놨지만, 솔직히 선루프가 되게 작아요. 약 한 제가 한 뼘 반 정도? 남성소나 한 뼘 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 선루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또 선루프가 좀 1열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1열하고 2열 가운데 쪽에 있는 것보다도 약간 좀 1열 쪽으로 치우친 선루프 위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선루프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인스퍼레이션을 만약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휠 옵션과 선루프 옵션만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옵션 자체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2열에 관련된 옵션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20대 때 이 차를 처음 구매를 해서 만약에 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길 때까지 이 차를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컴포트2 2열에 관련된 옵션 자체는 그래도 추구할 때 좀 미래를 생각해서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좀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넣을까? 이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막 2,200만, 2,300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럴 거면은 그냥 인스퍼레이션을 구입하는 게 정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반떼니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 아반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이상, 여태까지 아반떼가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그 이상을 보여준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아반떼를 타면서 뭐 단점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가격대를 생각하고 이 녀석의 차급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나올 이런 소형이나 중중형 세그먼트 차량들의 상품성 자체도 아반떼를 보면서 너무나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크레이지하고 나이스해 7세대 아반떼 CH7